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어오고 뭐해? 작가님, 이러시면 안 되죠. 예상되는 마무리가 되겠구나 했는데 이건 또 뭐죠? 미지의 서울이 단 2회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우리 남주인공 호수에게 또다시 가혹한 시련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김로사 할머니와 상월 할머니 사건을 미지와 함께 잘 마무리해서 이제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남은 한쪽 귀마저 들리지 않는 돌발성 난청이라니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호수가 불쌍해서 마음이 아파요. 게다가 11화 예고편에서 예상되는 미지 친할머니의 죽음 소식은 우리 모두를 또 한 번 슬픔에 잠기게 할 것만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요. 물론 드라마 주인공이니까 어떻게든 잘 해결될 거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놓을 수 없지만 저렇게까지 진행된 난청은 현실적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아서 더 마음이 쓰입니다. 휴대폰 속 반지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발 등장인물 모두 마지막에는 활짝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11회와 12화에서 펼쳐질 이야기를 함께 예측해볼게요. 11화 마지막, 호수에게 찾아온 돌발성 난청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아주 어릴 적부터 불운의 아이콘처럼 온몸에 상처를 안고 살아왔고 겨우 사랑하는 미지와 연결되어 행복을 찾으려던 순간 가장 중요한 변호사라는 직업의 기반마저 흔들리게 된 것이죠. 남은 한쪽 귀마저 들리지 않게 된 상황에서 호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미지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며 찾아온 그녀를 내가 좀 피곤해서 내일 보자라며 돌려보냈죠. 그 순간 호수의 표정은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 보여서 함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마 11화 초반에는 호수가 이 사실을 미지에게 숨기려 하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미지의 앞길을 막을까봐 두려워하는 복합적인 감정이 그를 괴롭힐 거예요. 앞서 미지와 호수가 정말 만약에 갑자기 변호사를 못하게 되면, 아예 법 쪽에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뭐 하고 싶어? 라는 대화를 나눴던 것이 이제 호수의 복선이었음을 알게 됐는데요. 드라마에서 이렇게 중요한 대사는 절대 그냥 흘려보내는 법이 없죠. 11화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호수, 나름의 대답과 고민이 구체적으로 그려질 거예요. 어쩌면 그는 좌절 속에서도 변호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할 겁니다. 호수가 자신의 난청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멀어지려 할 때 미지는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챌 거예요. 그녀는 호수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에게 다가가 묵묵히 곁을 지켜줄 겁니다. 미지는 호수가 겪는 고통이 단순한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충격임을 알기에 더욱 섬세하게 그를 위로할 거예요.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 그냥 이호수, 너면 돼와 같은 가슴저미는 고백으로 호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고 깊어지겠죠. 11화는 호수의 난청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미지의 친할머니를 향한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모든 인물이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결말을 그릴 것입니다. 판타지 드라마의 특성상 희망적인 결말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11화 예고편에서 예측되는 미지 친할머니의 죽음은 미지와 미래 모두에게 큰 슬픔과 충격으로 다가올 거예요. 할머니는 미지에게 고향과 가족의 따뜻함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미래에게는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빌, 두 자매가 더욱 단단하게 서로를 의지하고 할머니가 바라던 행복을 끝까지 찾아나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미지와 미래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더 큰 용기를 얻는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이 아픔은 두 자매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 거예요. 드디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사의 시향건설권 조사를 하러 왔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이는 퇴사를 앞둔 유미래가 한세진의 도움으로 날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승부수가 될 겁니다. 유미래는 한세진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나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박상현과 최태강 국장이 연루된 시향건설 특혜 비리를 공정위에 고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당한 시스템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세신의 제안에 답하러 온 미래의 모습은 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빌런들을 심판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잠시 후에 김로사 현상월 할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먼저 모두가 바라던 사이다 결말로 예고에 나타난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는 박상현과 최태강 국장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은 벗겨지고 권력을 이용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결국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시청자들은 그들의 몰락을 보며 쌓였던 답답함이 해소되는 통쾌함을 느낄 겁니다. 완전히 청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래야만 한다. 끔찍한 결말은 절대 안 된다. 부디 라는 커뮤니티 글처럼 우리 호수가 완전히 청력을 잃는 끔찍한 결말은 오지 않을 거예요. 미지의 서울은 판타지적 요소가 있는 드라마인 만큼 희망적인 결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호수가 100% 정상 청력을 되찾는 기적같은 전개가 펼쳐질 수도 있고 혹은 부분적으로 회복되어 변호사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승소를 축하하며 케이크를 고르던 미지가 괜히 딸기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 복선이라면 호수와 미지가 결국 서울을 떠나 시골집으로 돌아가 미지가 딸기밭을 맡아 운영하며 함께 사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호수는 청력을 잃어 변호사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더라도 딸기밭을 가꾸고 미지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을 겁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신체적 어려움조차 사랑으로 극복하는 이들의 모습은 가장 감동적인 엔딩이 될 거예요. 들리지 않아도 너의 목소리는 내 마음에 가장 선명하게 들려와 같은 고백처럼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을 느끼는 로맨스가 완성될 겁니다. 혹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 청력 보조 장치를 활용하여 변호사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희망적인 가능성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인공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드라마가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휴대폰에 뜬 반지는 아마도 호수의 프로포즈 메시지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비록 난청과 미지 친할머니의 죽음이라는 시련이 닥쳤지만 그는 미지를 향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을 거예요. 들리지 않아도 너의 목소리는 내 마음에 가장 선명하게 들려와 같은 가슴 저미는 고백과 함께 반지를 건네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겁니다. 이들의 로맨스가 갑작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동안 서로에게 깊은 위로와 버팀목이 되어준 두 사람이기에 이 프로포즈는 가장 완벽한 사랑의 결실이 되겠죠? 유미래와 김수현 선임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한세진은 유미래와의 관계를 통해 더 성장하고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갈 겁니다. 김로사 할머니와 오키 아줌마, 연분홍 여사 등 주변 인물들도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며 미지의 서울이 추구했던 가족, 공감, 치유의 메시지를 완성할 것입니다. 작가님이 우리 호수와 미지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 불운의 연속이었던 호수에게 드디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고 미지와 함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찬란한 해피엔딩을 기대해봅니다. 마지막까지 미지의 서울과 함께 울고 웃어봐요.